대구 지역 기업인들은 올해 지역 경제 키워드로 경기 침체와 불황을 가장 많이 꼽았고 내년 경기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흑두루미가 발길을 끄는 지 3년 만에 달성 습지에서 관측됐습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지역 기업인들이 꼽은 올해의 지역 경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대구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불황,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내년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공항과 군이 편입 등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부진, 불황, 어려움. 대구상공회의소가 2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대구 경제 키워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선택한 단어들입니다. 지난해 키워드 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구 경제 핫 이슈 탑3로는 신공항, 군이 편입, 미분양 순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침체, 3고 현상, 새로운 대구시장 선출 순으로 꼽은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신공항 건설과 군의군 편입에 따른 대형 SOC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올해 경영 실적과 내년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올해 경영 실적에 대해 응답 기업의 62.1%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한 반면 달성 혹은 근접했다는 응답은 34.1%, 초과 달성 응답은 3.8%에 그쳤습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주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원자재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순으로 꼽았습니다.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10곳 중 8곳이 불황으로 전망했고 호황이 예상된다는 응답은 4.7%에 불과합니다. 특히 건설업의 불황 전망 비율은 95%에 달해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관련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미분양 사태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과 피로도가 기업과 시민들의 인식 속에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 현장의 요구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가계 실질 소득 감소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있어 경제 회복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달성 습지에 흑두루미 3마리가 잠시 머물다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길을 끄는 지 3년 만에 관측된 건데요. 그동안 흑두루미가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달성 습지에서 두루미 3마리가 관측됐습니다. 안쪽 날개깃이 꼬리를 덮고 있고 이마에 검은 털이 있는 것으로 봐서 분명 천연기념물이자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흑두루미가 맞습니다. 달성 습지에서 흑두루미가 관측됐다는 사실은 의미가 큽니다. 예전이 여기 달성 습지가 거의 이제 7, 80년대, 96년 이전까지는 흑두루미 월동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복원을 조금 이제 조금 찾아오게끔 지금 환경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제 기착도 잘 안 하니까 3년 만에 관측된 흑두루미 무리는 아쉽게도 이튿날 월동지를 향해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기착하는 데 그쳤지만 그동안 지자체와 조류 관련 시민단체들이 먹이주기 활동과 모래톱 조성에 힘써온 결과로 풀이됩니다. 흑두루미들이 그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준 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빠른 시간 내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흑두루미들이 더 늘어나거나 이 지역을 이용을 많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달성 습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큰고니 10마리가 찾아와서 월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관측된 큰 기러기 20여 마리도 이번 겨울을 달성 습지에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안 오는 해도 있고 오는 해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여러 새들이 많이 오니까 뭐 굳이 한 가지만 특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새들이 다 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자연 환경이 그만치 더 발전되는 거고. 성서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 해 수백 마리의 철새들이 달성 습지를 찾아 겨울을 보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손에 꼽을 정도로 관측이 힘들었습니다. 천연 기념물과 멸종 위기 조류들이 월동지로 달성 습지를 다시 찾은 만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서서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각 지역의 SOC, 사회 간접 자본 사업의 현황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도로와 공항 같은 교통망을 진단합니다. 먼저 가볼 지역은 전북 전주입니다. 전주는 주변 시군의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청 소재지인데요. 인구는 적지만 교통량은 광역시와 비슷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지만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다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을 잇는 편도 2차로 도로입니다. 전주 대규모 주거단지인 에코시티를 거쳐 주변 지역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이어집니다. 출퇴근 직장인들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저녁은 5시부터 차가 슬슬 밀려와요. 경찰서나 군청에서 이 도로 여건 사항을 보고 개선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권 교통망은 인접한 완주군과 익산시, 김제시, 또 통행량이 많은 군산시와 정읍시를 포함합니다. 일일 교통량은 26만 대로 광역시인 광주권 30만 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주권은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해 승용차를 이용하는 비율이 광역시권보다 높습니다. 도로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1.94조 원, 울산이나 광주권 1.8조 원 규모로 대도시권을 웃도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대강법이 개정되면 전주시를 중심으로 교통 문제 해결을 대도시권 광역교통특별법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국비를 지원하는 법입니다. 도로와 간선 급행버스에 국고보조 50%, 철도에는 70%가 지원됩니다. 전주는 교통량이 광역권과 비슷한데도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방소멸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국가 재정 투자의 중점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돌려야 합니다. 소도시들의 연결과 연대, 연합이 더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특히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은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대광법에 전주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 있지만 통과까지 갈 길이 먼 상황. 국토교통부의 연구 용역 결과 전주권에도 광역시 같은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광역권 지원이라는 현행법 취지에 어긋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수도권과 또 지방 광역시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도 이런 대도시권과 같은 교통 생활권을 만들 수 있도록 당연히 지원되어야 된다. 국토균형 발전은 헌법에 명시돼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이자 과제입니다. 대도시 중심 사고와 현행법에 갇힌 관료주의적 행정이 시민 편의를 해치고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건 아닐지 우려됩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비좁은 도로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남양주 화도읍과 수동면을 잇는 지방도 387호선은 극심한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도로 확장 사업을 요구한 지 18년 만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착공은 하세월입니다. 딜라이브 양재정 기자입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387호선. 주말과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 정체가 심해 지역 주민들은 끊임없이 이곳을 4차선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답답하고 여기서부터 지금 가곡초등학교까지 인도도 없잖아요. 인도. 여기 한 20여 년을 이렇게 기다렸는데 지방도 387호선 확포장 사업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작년 8월 지역 주민들은 참아왔던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 1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간 아주 교통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역 경제도 다 망칠 좀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도로관리 주체인 경기도는 급하게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가곡리 현장을 찾아 예산 편성을 약속했습니다. 초대 보상비와 이 공사비가 같이 들어갈 겁니다. 한 항으로 같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 나머지 부분 보상하면서 70% 이상 보상 끝나는 지역부터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드시 6월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방도 387호선 확장 구간은 화도읍 가곡리와 수동면 운수리를 잇는 4.52km입니다. 총 사업비는 1,687억 원으로 보상비만 1,100억 원 규모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8년 만에 도로 확포장 사업이 결정됐지만 착공은 아직도 하세월입니다. 경기도가 약속했던 올 상반기에 첫 삽을 뜨지 못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기도가 완공 시점이 앞으로 6년이나 소요된다고 밝히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왜 77개월이 걸리는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8km 가는데 40분 50분 걸려요. 하루에 아까 26,000대라고 나왔는데 그 기름값만 따져도 공사 도로 하고도 남아요. 그 도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바라보는 도농복합 남양주시. 신도시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읍면 지역 도로와 각종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상대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도로 사업이지만 예산과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또 연기되면서 지역 차별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인데요. 올 연말이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LG 헬로비전 한범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 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막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전국 SOC 사업을 점검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마지막 순서는 울릉도입니다. 동해 유일한 섬이자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기초단체이기도 한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시대를 엽니다.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현재 1조 원이 넘을 전망인데요. 개항에 앞서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울릉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공희철 기자입니다.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2026년 상반기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공항이 개항하면 현재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서울과 울릉의 거리가 1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440억 원가량의 교통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대에 맞춰 울릉군도 낙후 지역 균형 개발과 기업 투자에 나설 방침입니다. 1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수도권 지역에 버금가는 효과를 누리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지와의 접근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능성도 기대할 수 있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닷길에 이어 하늘길까지 더해지면 울릉을 찾는 관광객 수요는 더욱 늘어납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개발이 핵심 요소로 떠오릅니다. 지금 앞으로 울릉도가 필요한 부분은 지금 현재 당장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들도 갖춰져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젊은 문화 또 야간 문화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에 맞게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울릉군 의료시설은 단 한 곳뿐인데 정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는 현지인보다 관광객 등 외지인 비율이 높은 걸 감안해야 합니다. 관광객 수요가 증가되면은 국가 차원이나 경상북도 차원에서 울릉군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각종 지원이 필요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고립된 섬이라는 오명과 현재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문제에 직면한 울릉군.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 3천억 원에 달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릉군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가는 관광객 수요에 맞춰 지역 기반 인프라의 보완과 확충이 뒤따른다면 울릉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높은 2%대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23일 개최한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을 1.2%에서 1.5% 수준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는 이보다 호전된 2% 초반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는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광공업 생산 출하 재고 지수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건설 수주의 감소, 미분양 증가 등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휴일 농기계 임대 사업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달성군에 따르면 휴일 임대를 시작한 지난달 7일부터 지난주까지 7주 동안 711건의 농기계 임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루 평균 50명이 넘는 농업인들이 이용한 것으로 올 초 시행한 봄철 운영 실적 528대보다 135% 증가했습니다. 달성군은 옥포읍과 현풍읍, 합인면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빌려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악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한 가수 김다현이 남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남구청은 남구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22일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서울예술고에 입학할 예정인 김다현은 청학동 김봉곤 훈장의 딸로 전국 국악경연대회 입상에 이어 최근에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국악 트로트 신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장례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융합연구부 김재현 박사 연구팀과 경북대학교 전상은 교수 연구팀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 새로운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배터리의 안전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는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2023년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 운영 사례 공모에서 성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업단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환경지킴이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 사업단 운영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을 맞아 주요 재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는데 잔류 농약과 중금속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산물 40여 종은 허용 기준 안에 들었고 농산물 10건은 모두 기준 이하로 확인됐습니다. 달성 습지에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이번 겨울 또 다음 겨울엔 더 많은 철새들이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